네, 오늘은 해석하기의 섹션 4.1의 마지막 내용이네요. 7번째 내용으로서 무한대에서의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SCL을 이용을 해서 설명했던 것처럼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은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수열의 극한 먼저 간단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 pn이 실수해서 p로 이렇게 수렴한다는 것의 정의는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자연수 n0이 있어서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pn 빼기 p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 우리가 챕터 2에서 이 사실을 이용해서 계속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pn의 극한이 l이다. 기호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함수의 극한을 공부하려고 할 때 이 pn이라는 것은 이렇게 쓰면 시퀀스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쓰면 함수처럼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이때는 요 n이 항상 자연수이다. 그것만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x가 무한대이다 할 때는 이 x는 이제 임의의 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은 거의 정의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의를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썼던 기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극한이 l이다. 이 내용을 그림으로 먼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 극한을 이해를 할 때는 x가 굉장히 커질 때 어떤 값에 이렇게 다가간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요. 그 내용을 엡실론 델타 논법을 이용해서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함수값이 l에 다가가니까 여기에 이제 극한값이 l이다라는 내용은 fx 빼기 l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 이 내용은 일단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 이 값이 l이고요. 여기가 l 더하기 엡실론, l 빼기 엡실론 해서 이 튜브 안에 그래프가 들어온다인데 이번에는 x가 이제 굉장히 커질 때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x가 2에 들어갈 때, 즉 이것은 이 fx가 잘 정의된다는 최소한의 조건이고요. x가 충분히 크다라는 것을 x가 n보다 크다. 이건 이제 상수입니다. x가 n보다 크면 fx 빼기 l의 크기가 엡실론보다 작게 되는 요 상수 m이 존재하면, 물론 이제 임의 엡실론에 대해서인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자면 임의 엡실론에 대해서 이걸 이제 만족한다는 것은 이 튜브 안에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마 이 값이 여기에서 말하는 m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가 이것보다 크게 되면 x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면 요 함수 값은 전부 다 이 튜브 안으로 다 들어온다. 그 뜻입니다. 물론 엡실론이 작아지면 이 m이 점점 오른쪽으로 큰 값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 이 조건이 왜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대부분의 함수는 항상 어떤 구간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인데 만약 이 그래프가 이렇게 중간에 끊기면서 저 2가, 즉 함수가 정해져 있는 그 영역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만 x가 굉장히 커질 때란 조건이 있어야 되니까 요 2라는 것이 계속 오른쪽으로 연결은 되어 있지 않아도 계속 뻗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조건을, 이 조건을 넣는 겁니다. 임의의 실수 a에 대해서 2라는 집합과 a, 무한대, 요거는 이제 어떤 a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쭉 연결되는 인터벌이잖아요. 그래서 2와 이것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즉 2라는 집합도 이 인터벌처럼 연결은 되어 있지 않아도 이렇게 계속 뻗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쭉 연결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건은 당연히 x가 굉장히 커질 때 정의가 되도록 최소한 조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f가 2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인데요. 2라는 조건은 임의의 실수 a에 대해서 a, 무한대와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f가 무한대에서 극한 l을 갖는다는 것의 정의는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상수 m이 존재해서 x가 2에 있는데 x가 n보다 크게 되면 fx 빼기 l의 크기가 엡실론보다 작게 되는 m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썼던 것처럼 이 기호를 이 해석학 시간에도 똑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하게도 x가 굉장히 작아질 때, 즉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극한이 l이다. 이 내용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f가 2에서 r로 가는 함수인데요. 이번에는 x가 왼쪽으로 쭉 뻗어나가야 되니까 2라는 집합과 임의의 실수 b에 대해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b까지 이 인터벌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어야 돼요. 이럴 때 f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극한 l을 갖는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실수 m이 존재하는데요. x가 2에 들어가고 x가 굉장히 작아질 때, 즉 x가 m보다 작아지면 fx 빼기 l의 크기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비교를 해보면 이 부등식 하나만 바뀐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미적분학 때처럼 역시 우리 해석학 시간에도 이 기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2개 정도 해보겠습니다. fx가 x분의 sin x로 주어져 있는데 이때 정의되어 있는 이 집합 2는 0부터 무한대입니다. 여기 0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2에서는 이 fx가 잘 정의돼요. 이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극한은 0임을 증명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미적분학 시간에 생각을 해보면 x가 굉장히 커지고 sin x는 진동이니까 아마 무한대분의 진동, 그러니까 0으로 간다. 우리가 그렇게 아마 이해했을 텐데요. 그때는 충분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엡실론 델타 논법으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하려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m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작은 또 임의 엡실론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의의 양수 엡실론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이때 x가 어떤 m보다 클 때 절대값 fx를 계산해서 엡실론보다 작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절대값 fx는 계산해보면 x분의 sin x에서 이 sin x의 절대값은 1보다 작기 때문에 x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 녀석이 엡실론보다 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건이 x가 m보다 크다니까 x분의 1은 m분의 1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차피 큰 값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 m이라는 것은 양수라고 생각해도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x분의 1은 m분의 1보다 작은데요. 이 값이 엡실론이 되는 m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m을 그냥 엡실론분의 1이라고 두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fx 빼기 0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으니까 fx의 극한은 0이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챕터 2에서 제일 먼저 n분의 1의 극한이 0임을 보이쇼할 때 그 했던 것과 거의 똑같은데요. 근데 우리 여기에서 했을 때 항상 나왔던 정리,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가 여기엔 나오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때는 이제 이 부분이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해서 이 녀석이 항상 자연수 중에서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꼭 이 m이 자연수일 필요가 없이 그냥 m은 엡실론분의 1이라고 두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n분의 1의 극한이 0이다, 이 수열의 극한보다 함수의 극한 문제가 더 쉬울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입니다. fx는 x 곱하기 sin 파이 x인데요. 이 함수는 무한대에서 극한이 같지 않음을 설명해 보라는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건데요. 첫 번째는 조금 어렵게, 두 번째는 조금은 더 쉽게 그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려운 방법은 항상 그랬듯이 정의만 가지고 풀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정은 이 함수 fx가 무한대에서 극한 L이 존재한다. 일단 이렇게 가정하고 모순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엡실론 델타 논법의 정의를 그대로 써보면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양수 m이 존재해서, 앞에서는 양수란 조건은 쓰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결국은 x가 조금 클 때이니까 양수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x가 m보다 크면 fx 빼기 l의 크기가 엡실론보다 작다. 이건 바로 이 내용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한 줄이 비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내용을 특별한 x에 대해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이 한 줄을 비워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x는 괜찮은데 sin 파이 x는 이 값을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x가 특별한 값을 가질 때, 즉 2n 빼기 2분의 1이나 2n 더하기 2분의 1일 때는 함수 값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값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를 펼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x라는 값이 m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값도 m보다 커야 되고 요 값도 m보다 커야지 이 부등식을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을 이 한 줄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즉 2n 빼기 2분의 1도 m보다 크고 2n 더하기 2분의 1도 m보다 크다. 그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써볼게요. n이 m보다 큰 자연수 n이 존재한다고 하자. 이것은 이제 근거가 바로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에 의해서 요 n보다 더 큰 자연수 n이 존재한다. 그러면 같은 n에 대해서 2n 빼기 2분의 1이나 2n 더하기 2분의 1 모두 다 n보다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이 부등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지금 여기다 2n 빼기 2를 x 대신에 대입해보면 이 사인 쪽 부분은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n 빼기 2분의 1 빼기 l이 이걸 절대값 해보면 엡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얻을 수 있고요. 역시 2n 더하기 2분의 1을 대입을 해봐도 거의 비슷하게 2n 더하기 2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면 이 부분은 항상 1이 되죠. 그래서 2n 더하기 2분의 1 빼기 l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 이 두 부등식을 얻었어요. 이제 여기로부터 모순을 찾아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여기 이제 마이너스니까 요걸 이제 다 없애버리면 2n 빼기 2분의 1 더하기 l이 될 것이고요. 이 부분은 2n 더하기 2분의 1에 빼기 l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값을 가지고 모순을 찾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오른쪽을 보면요.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를 활용하면 이것도 역시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고 이것도 엡실론보다 작으니까 오른쪽은 이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겠고요. 이 왼쪽을 이렇게 보면 사실 이 값을 계산하면 2분의 1이 없어지고요. L도 이렇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값은 사실은 4n이 되고요. n은 자연수니까 4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4가 여기 있고 2 엡실론이 있으니까 즉 4가 2 엡실론보다 작다 이 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은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는데 되지 않죠? 네, 이거 안 되는 예제는 많습니다. 그래서 모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빨간색의 문장 이 가정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fx가 x로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늘 그랬듯이 항상 정의를 가지고 푸는 것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내용을 더 배우면 이 내용을 더 쉽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내용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우리가 최근 강의에서 계속 강조했던 이 SCL이에요. 이건 이제 x가 p로 다가갈 때 함수 fx의 극한이 l이다. 이것과 이제 동치인 것은 p가 리밋 포인트이니까 p로 다가가는 어떤 시퀀스 pn에 대해서 이제 조건은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pn은 2의 원소이지만 p는 아니어야 되고요. 그리고 pn은 p로 수렴한다.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임의의 시퀀스 pn에 대해서 fpn의 극한이 l이다. 이것과 이제 동치라는 것이 바로 SCL이었거든요. 그런데 x가 무한대로 갈 때도 사실은 이 SCL을 똑같이 설명할 수 있어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l이다.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또 임의의 시퀀스 pn을 가지고 오는데 pn에 대한 조건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 시퀀스 pn은 항상 2의 원소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pn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임의의 시퀀스 pn에 대해서 이 값을 만족하는 것과 동치이다라는 것이 오늘 공부했던 이 리밋 버전의 SCL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건 증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사실은 이 증명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복습할 때 꼭 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했던 그 예제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곱하기 sin 파이 x 이 함수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 존재하지 않음을 조금 전에 엡실론 델타 논법으로 증명했었는데 방금 설명했던 이 SCL을 가지고 조금은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sin 파이 x가 계산이 되는 이 x를 골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pn이라는 시퀀스를 n 더하기 2분의 1이라는 시퀀스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pn은 당연히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가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함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이 pn은 이 조건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fpn은 n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sin n 더하기 2분의 1 파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의 n승이 되고 이 내용은 n 더하기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퀀스가 수렴해야 되는데 이 시퀀스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하지 않아요. 그래서 fpn이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방금 설명했던 그 SCL에 의해서 이 함수의 극한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 시퀀스의 수렴성 그 정의와 굉장히 비슷했었어요. 네, 이로써 우리 이제 4.1의 함수의 극한 내용을 다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내용을 이용을 해서 연속함수의 성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